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 관리회사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재활용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영동고속도로 납치살인극은 전 부인으로부터 빚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20대 3명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아가 국내무대 마지막 프리스케이팅 연기에서 점프에서 가벼운 실수를 제외하고 깔끔한 연기를 펼쳐 올림픽 2연패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이제 컨디션 조절과 부상 방지만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해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새정치에 합당한 인물이냐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부상을 밝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엔저파고로 일본인 국내 여행객이 급감하고 일본 전문 여행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늘어난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외국인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유가와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한파로 연료비가 싼 화목 보일러 보급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키 크는데 효과가 좋다는 이른바 점핑 놀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위험이 적지 않고 위생 상태도 안 좋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말년병장이 제대를 하루 앞두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사의 명령에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역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아파트 관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와 청소, 심지어 알뜰시장 운영업체까지 돈이 되는 일은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지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2만 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재개발 조합은 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한 10곳 가운데 최저 관리비로 제곱미터당 1원을 적어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1원짜리 같은 건 이게 전화비가 안 나오잖아요. 관리업체들 끼기는 상당히 치열해요, 경쟁들이.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58살 김모 씨가 이 업체로부터 4억 원의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타격을 제한하는 거예요. 업체 수가 작게 해가지고 어느 업체 조금 유리하게 평가를 한다는. 관리 업체는 로비 자금을 메우기 위해 아파트 단지 용역 업체들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경비업체 최고 5천만 원, 청소업체 2천만 원, 알뜰시장 운영자 1억 5천만 원, 모두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과 관리업체, 용역업체 사이에 검은 돈이 조직적으로 오간 겁니다. 인천광역시의 이 아파트 역시 조합장이 아파트 등기업체 선정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서울과 수도권 일대 1,000세대가 넘는 17개 대형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 간부와 조합장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한 해 관리비가 12조 원 규모인데요. 이렇게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들, 결국은 관리비를 내는 주민들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잠실 아파트 한 해 관리비는 480억 규모입니다. 주민들은 인건비, 소독비, 재활용 처리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수십만 원씩 내고 있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기세하고 이런 관리비하고 저희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5년 전 외벽 색칠, 주차장 보수에 10억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은 약 3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960세대가 나눠 냈다고 가정할 경우 36만 원만 내면 될 돈을 약 100만 원씩 냈던 겁니다. 여러 보안 장치가 있지만 관리 소장과 입주자 대표가 손잡으면 얼마든 빼돌릴 수 있는 게 관리비입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1,300여 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수사를 한 결과 공사를 주는 대가로 관리소 측이 돈을 받은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에서는 이제 그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감독, 컨설팅이 필요하다.
내년부턴 3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외부의 눈보다 더 매서운 건 실제 관리비를 내는 주민들의 관심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어제 40대 남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3명이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에게 납치를 부탁한 사람, 알고 보니 40대 남성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갓길을 질주하고 순찰차가 그 뒤를 쫓습니다. 이 차량은 서울에서 40살 최 모 씨를 납치한 뒤 안동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용인휴게소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공포탄까지 쏘며 추격한 지 30분 만에 납치단 3명을 붙잡았습니다. 최 씨의 납치를 부탁한 사람은 전 부인인 40살 이모 씨. 전 부인은 지난해 9월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6살 이모 씨 등 3명에게 착수금 180만 원을 주고 남편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서 3차례 정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씨 등은 최 씨가 영화감독 일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낸 뒤 어제 오후 예술영화감독 자리가 났다며 서울 낙성대역 근처 카페로 최 씨를 불러냈습니다. 영화사 이사가 보고 싶어 한다며 최 씨를 자연스레 차량에 태운 뒤 경북 안동의 빈집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최 씨는 납치단이 용인휴게소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가려다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 부인 이모 씨와 납치에 가담한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아디오스 노니노의 선율과 함께 막을 내린 김연아 선수의 국내 고별 무대.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도 환상적인 연기를 펼쳐 소치올림픽 최종 리허설을 올 시즌 최고의 무대로 장식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피겨 여왕에게 같은 실수의 반복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의상에 보랏빛 색감을 더해 성숙미를 강조한 김연아는 지난 대회와 달리 첫 점프인 3회전 연속 점프를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썼던 스핀과 탱고 박자에 맞춘 팬들의 박수 속에 선보인 정열적인 스텝도 모두 레벨 4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3회전 점프를 모두 성공하고도 쉬운 점프를 실수한 게 아쉬웠습니다. 더블 악셀에 이어지는 연속 점프 2개 중 마지막 더블 루프를 덧붙이지 못했고 더블 악셀 단독 점프는 회전수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연기를 모두 안정적으로 소화한 김연아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인 쇼트 80.60점을 더해 총점 227.86점을 받으며 성공적인 올림픽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대회를 꽤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게 돼서 좋은 기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자신감을 충전한 김연아가 소치 올림픽을 금빛으로 장식하길 기원했습니다. 후회 없이 즐기면서 꼭 금메달, 노란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전 점검은 모두 끝났습니다. 선수 생활 마지막 무대가 될 소치 올림픽에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이번 대회 출전은 여러 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몇 가지 약점을 보완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시상식 무대에 등장한 피겨 여왕. 아쉽게 실수를 했던 더블 악셀을 재치 있게 완성해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시상식이나 갈라쇼 잠깐 나와서 뭐 해야 할 때 점프 안 뛰거든요. 그냥 실수한 거나 하자. 그래서 오늘 더블 악셀, 싱글 악셀 뛰어서. 그만큼 김연아는 강심장이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의 비공인 세계 신기록에 이어 오늘 프리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실수했던 3회전 연속 점프를 성공시키며 자신감을 얻은 김연아는 트리플 살코도 멋지게 뛰며 점프에서만 가산점 9점을 얻었습니다. 낮은 레벨을 받았던 스핀과 스텝 역시
그동안 혹독한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듯 최고 레벨을 받았습니다. 프라체에서 한 대회 때보다 좀 더 자신감도 붙었고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도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 대회 점수는 227.86점. 밴쿠버 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운 역대 최고 기록에 불과 0.7점 차로 바짝 다가섰고 아사다마오의 이번 시즌 최고점인 207점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선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긴 피겨 여왕은 소치에서의 대관식을 기약하며 작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전역을 단 하루 앞둔 말년 병장이 상관의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총기 손질을 지시받았는데 귀찮다며 총기 부품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겁니다. 곽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포병부대.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둔 최모 병장은 설레는 마음으로 군대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당직 간부의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곧 있을 전투장비 검열에 대비해 개인에게 지급된 K2 총기를 깨끗하게 손질하란 것이었습니다. 총기 정비는 총기 성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사격 후 남아있는 탄약가루 제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대 전날까지 총기를 닦는 게 귀찮다고 생각한 최 병장은 총기 부품을 분해해 옷에 쌓은 뒤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하지만 금속으로 된 총기 부품이 세탁기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다 적발됐고 군은 제2의 생명과 같은 총기를 함부로 다룬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최 병장은 다음 날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인이 됐지만 군 검찰은 군형법 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군 지휘권 보장과 수성 때문에 군기관 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북부지검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해 최 씨는 결국 전역 2달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난방비를 아끼겠다며 나무를 때우는 화목보일러를 쓰는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보일러는 저렴한 대신 조그만 불씨에도 화재가 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전원주택 단지. 이 단독주택은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화목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132제곱미터, 40평 난방하는 데 필요한 나무는 한 달에 약 1.5톤. 기름보일러보다 난방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웃은 월 9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약 2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심해전기 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이처럼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를 사용해오던 단독주택이나 농가를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는 싸지만 화재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한꺼번에 나무를 많이 넣어 보일러가 과열되거나 연통에 그을음과 나무 진액이 숯처럼 눌어붙으면 300도 넘게 치솟아 자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화재로 이어집니다. 불티가 그 화목골 출입구 쪽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인근의 가연물을 놓고 있는 곳에다 붙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의 한 식당 화목난로에서 난 불이 인근 상가 8곳으로 옮겨 붙었고 재작년 경기도 광주에서는 화목보일러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0년 167건에서 작년 261건으로 1.5배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아베노믹스가 가져온 엔저 현상이 국내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큰손이었던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건데요. 문 닫는 여행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동 거리를 가득 채우던 일본인 관광객이 좀채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반도 안 되죠. 많이 줄었습니다. 온다고 해도 혹시 이제 선택하지 못하고. 일본인 관광객은 2012년 하반기부터 발길이 뜸해지더니 지난해에는 2012년에 비해 20%, 70만 명 줄었습니다. 1,200원대로 시작해 990원대로 마감한 지난해 엔화 환율 곡선과 닮았습니다.
全体的なアジアの物価が上がってきたっていう影響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 여행업계의 체감 지수는 더 심각해 매출이 딱 반토막 났다고 말합니다. 여행사 몇 곳은 문을 닫았고 살아남은 곳은 직원 수를 줄였습니다. 경비 절감, 인원 감축 이렇게 하시면 여행사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의 자리를 늘어난 중국 관광객이 채워주고 있지만 일본인과 중국인이 선호하는 관광 형태가 달라 업계엔 양극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고급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씀씀이가 작은 반면에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중저가 호텔하고 갈수록 나빠지는 한일 관계에다 엔화 약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본인을 상대로 한 여행 시장은 올해가 최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이렇게 줄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일본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외국인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쿄 이명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도쿄의 대표적 명소인 아사쿠사. 일본인과 외국인 관광 인파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시위 행렬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혼잡한 모습에서 사상 첫 외국인 방문객 1,000만 명 돌파의 활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비자 면제 등 공격적인 유치 작전이 주요했지만 1,000만 돌파의 핵심엔 한국인이 있습니다. 경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주머니가 이제 좀 편해졌죠.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0% 이상 증가해 일본 방문 외국인 중 단연 1위. 최악의 한일 관계에도 엔저의 강력한 유인에 저가 항공 활성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과 비교할 때 엔저 효과로 비용이 30% 이상 절감되는 셈입니다. 円安とかいうようなことが具体的に行われたということが今日の成果になったと思います。 하지만 엔저와 정치적 관계 악화 등 조건이 같은 중국인의 경우에는 일본 방문이 10% 이상 감소.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한국인이 가장 덜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최대 명절 설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유난히 빨라진 설 연휴에 유통업체들의 선물 세트 준비도 바빠졌는데요. 이번 설에는 어떤 선물이 싸고 실속 있을까요? 양효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살이 오른 굴비를 쉼없이 엮고 두세 두름씩 찬물에 담갔다 급속 냉동을 거쳐 바로 선물 상자로 들어갑니다. 예상되는 굴비 소비 물량은 4만 세트. 특히 이번 설에는 지난 추석 때 판매가 부진해 물량이 풍부해진 굴비와 옥돔 등 수산물의 가격이 한층 낮아질 전망입니다. 굴비의 경우 많게는 30%, 옥돔과 갈치 세트도 10% 이상 값이 내렸습니다. 참조기 원료가 작년 10월 달부터 물량이 조금 좀 늘어났고요. 저희가 그때 물량을 좀 많이 비축을 했습니다. 작년 최고의 판매를 보인 한우 세트는 올해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의 소가격 상승으로 선물 세트 가격이 10에서 15% 이상 따라 오르면서 갈비 대신 불고기 등 혼합 세트 물량을 늘렸습니다. 산지 가격이 한 5에서 10% 정도 오르다 보니 세트 가격도 이번에도 한 15% 정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작황을 보인 과일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신선식품의 가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대는 3만에서 5만 원대. 가격대가 주부다 보니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가공식품의 경우 통조림은 변화가 적지만 식용유나 참기름 세트는 값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트램폴린이라는 이 놀이기구 기억하시죠? 키 크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실내에 이 기구를 설치해 방학 맞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아와 초등학생을 같이 놀게 하다 보니 다치는 경우가 많고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 공기질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음악에 맞춰 있는 힘껏 뛰어오르는 아이들.
흥에 겨워 놀다 보니 곳곳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급기야 한쪽에선 아이가 다쳐 입술이 터졌습니다. 트램폴린, 일명 방방이 위에서 몸무게 30kg의 초등학생이 뛰면 몸집 작은 아이들은 그 반동으로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실내 트램폴린에서 놀다가 이마가 찢어지고 멍이 들었다는 아이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졌는데 그 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뾰족한 나무가. 거기에 그냥 이마를 붙였는데 그냥 아예 팔이랑 다 패여가지고 12번은 좀 넘게 꼬맸어요. 큰아이들이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많이 치이다 보니까 넘어지고 멍 같은 게 다리나 팔 이렇게 오거든요. 부상만큼 큰 걱정거리는 탁한 공기입니다. 애들이 계속 뛰니까 공기가 걱정이 되지. 휴대용 간이 측정기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봤더니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2에서 9.4mg으로 나와 지하철역의 권고 기준치보다 최고 19배 높게 나왔습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이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과 쿠션에서는 많게는 29,000 RLU의 세균이 검출돼 화장실 변기보다 10배 가까이 더러웠습니다. 유해 물질이 증가되면 심하면 이제 폐렴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호흡곤란이 생기는 천식 발작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업종 분류조차 안 돼 있어 행정당국이 위생 상태나 시설 점검을 할 근거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요즘은 유아용 학습 교재도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교재를 사면 가정방문 교사를 보내준다는 판매업체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환불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3살 배기 아기를 둔 이윤정 씨. 이 씨는 재작년 6월 약 110만 원의 유아용 한글과 영어 학습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교사는 바로 왔지만 영어 교사는 반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을 되겠다는 그 면목하에 그 교재가 더 비싸거든요. 비싼데 영어 교재만 해도 100만 원 뭐.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약속했던 영어 교사는 오지 않았고 이 씨는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3살 배기 아이를 위한 한글 교재를 구입한 이모 씨. 그런데 반년 뒤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담당 교사가 없는 지역이라 수업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제가 무슨 도서상관으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중앙으로 이사를 갔는데 역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습지 업체 측은 아기 부모들의 불만은 의사소통의 문제였고 일부 지역의 경우 교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 부족은 업체들마다 가정방문 교사 확보를 신년 목표로 내세울 정도로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학습지 관련 불만 제기 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체들이 교사 확보도 못한 채 매출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세계적인 겨울 축제이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북한의 국립 서커스단도 처음으로 참가해 수준 높은 빙상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현지에서 김대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얼음의 도시에 불이 켜지자 오색빛을 내뿜는 환상적인 별천지로 바뀌었습니다. 시안의 대안탑, 로마의 콜로세움을 비롯해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각양각색의 얼음 조각에 관람객들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非常漂亮，我第一次过来，感觉跟我梦中想象的一样。 7m 두께의 숭화강 얼음을 이용해 전 세계 유명 조각가들이 75만 제곱미터의 부지 위에 2천여 개의 작품을 새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궁궐과 탑 조각에는 젊은 층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我觉得做的挺精致的，然后就平常看韩国电视剧嘛，也差不多。 곳곳에 마련된 얼음 미끄럼틀은 빙등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입니다. 特别爽，特别爽，好玩，这个最快最陡了，这个。 특히 24명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국립 서커스단도 올해 처음 참가해 고난도의 빙상 묘기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는 하얼빈 빙등제는 오는 3월까지 오색 불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얼빈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다리에 울퉁불퉁 핏줄들이 튀어나오는 하지 정맥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최근엔 젊은 여성 환자가 늘고 있는데 꽉 끼는 부츠, 딱 달라붙는 스키니 바지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굵은 핏줄들이 종아리 전체에 도드라져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혹처럼 부풀어 오르고 피부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소문이 짧은 치마, 짧은 그런 걸 입었건데 그걸 못 입고 지나갔어요. 그냥 젊은 시절을. 혈액의 역류를 막는 정맥의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고 혈관이 부풀어 올라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더 많은데 20대 여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20대 여성들의 패션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이나 꽉 끼는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즐겨 신는 부츠의 경우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 혈액순환을 막아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리의 정맥압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꽉 끼는 그런 옷 같은 경우에서도 정맥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 수시로 다리를 구부려 혈액순환을 돕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사용 중인 포탄 정보를 미얀마 군부에 팔아넘긴 방산업체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포탄 제조 기술이 미얀마를 거쳐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돼 있는 105mm 견인포. 작동이 쉽고 대량의 포탄을 비축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주요 화력 중 하나로 운용 중입니다. 이 포탄을 만들던 방산업체에 근무했던 임모 씨는 지난 2010년 정부의 허가 없이 관련 자료를 자동차 부품 자료 등으로 위장해 760억 원에 미얀마에 넘겼습니다. 임 씨가 넘긴 자료는 105mm 곡사포용 포탄, 대전차 포탄 등 6개 무기 관련 정보로 임 씨는 전직 방산업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생산 설비 구축을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 씨가 거래한 이 업체는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과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미국 등이 제재를 했던 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탄 제조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임 씨 등을 구속했지만 미얀마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어 유출된 무기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게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캄보디아의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연기되면서 프놈펜은 일단 평온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업체들은 시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혈 사태까지 빚은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시위가 열흘 이상 계속되면서 우리 봉제 공장들은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보다 정상 조업을 하지 못한 타격이 컸습니다. 근로자가 2,000명이고 하루에 생산하는 물량이 4만 장입니다. 30만 장 정도 생산이 안 됐고요. 피해액으로는 한 60만 불 정도. 일부 공장에선 납기일을 지키기 위해 휴일인 오늘도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의 손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거래선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제업체들은 노조를 상대로 다른 나라 기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프놈펜 시내는 오늘 하루 대체로 평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야당 지도부는 유혈 충돌이 우려된다며 오늘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대규모 집회를 연기했습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의 임기 가능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해 광역의회에 통합하는 대신 단체장 견제와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시도지사 임기를 8년 2연임으로 제한하고 교육감 선거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직으로 재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장기 집권에 따른 권력남용 우려를 막고 교육감 후보의 소속 정당을 인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토호 세력들과 이렇게 야합을 해서 그 지역 발전이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개혁안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방행정 개선 특위 구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광역단체의 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논의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합의해내는 것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개헌특위 구성과 남북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야권에서 제기해온 불통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지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 여는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문답에 앞서 신년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신년 구상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과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 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국정 전반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시간가량 기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대북 정책과 외교, 경제, 개각설, 또 취임 2년을 맞는 소회 등 광범위한 질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해선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을 통해 야권에서 제기해온 불통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윤 전 장관의 정치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출범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5번째로 공동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양당 구도가 정치 분열을 불러왔다며 새정치 구현을 도와달라는 안 의원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힘을 미력에나마 보태는 게 도리가 아니냐. 윤 전 장관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정무특보를 지낸 뒤 2004년 총선 때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돕는 등 역대 대선 주자들의 책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때 안 의원의 정치 멘토로 알려졌지만 2011년 안 의원이 윤 전 장관이 멘토면 멘토가 300명쯤은 된다고 말한 뒤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고 대선 때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안 의원과 윤 전 장관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선 국민이 더 잘할 것이라며 안 의원은 새정치부터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의 새정치는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신당에는 새정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다며 철새 정치인들로 어떻게 새정치를 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겨울과 바다. 겨울이면 해변에 들러서 겨울만의 코끝 쌀쌀한 정취를 느끼는 분들 많은데요. 등대에서 보내는 낭만적인 하룻밤은 어떨까요? 오일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항에서 100길로 2시간 반, 남쪽 바다 끝자락, 검은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끼고 나 있는 동백나무 숲길을 따라오르자 절해고도 70m 절벽 위에서 100년 동안 바다를 지켜온 등대가 서 있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밑으로 숨어버리자 등대는 이내 숨겨왔던 환한 빛을 꺼내 바다를 비춥니다. 200배 만족? 예, 들어오는 입구도 너무 예뻤고요. 또 밤바다에 등대 보니까 너무 좀 놀랍고요. 15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불빛은 42km 떨어진 바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닷사람 길 잃지 말라 세워진 등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도 듣고 등대지기의 외로운 생활 얘기를 덤으로 하룻밤 보내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등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등병기를 최대한 보장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해놔야만이. 전국의 등대 41곳 중 숙박 여행이 가능한 곳은 5곳. 인터넷을 통해 하루 한 가족만 선착순 예약을 받는데 주말에는 경쟁률이 10대 1이나 됩니다. 한때는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던 등대. 기계의 발달로 애초에 길잡이 역할은 조금씩 퇴색되고 있지만 그만큼 낭만의 이색여행 장소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전 감독이 오늘 입국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에 냉정한 경고와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국민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2002년. 잊을 수 없는 어퍼컷 세리머니.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성과를 거둔 강팀이라며 최소한 비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is experienced team, they have done a lot of things on the World Cup, on the European Cup, but he must try to get at least, of course, a win, but at least a draw. 러시아 대표팀과 프로팀 안지의 주의봉을 잡으며 누구보다 러시아 축구에 정통한 그가 강조한 건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It's a team with experience, but if you give them not much of a space, they can have a difficult time. 한국 대표팀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People who are now in charge can do and know what to do, so there's no need of one guy on top of that. 히딩크 감독은 국내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은 뒤 히딩크 재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프로배구에서는 현대캐피탈이 맞수 삼성화재를 상대로 7연승을 거두면서 1위로 올라섰는데요. 전은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원한 라이벌의 시즌 3번째 맞대결은 초반부터 현대캐피탈의 분위기였습니다. 변칙적인 서브 공략으로 삼성화재의 리시브를 흔들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가메즈가 마음먹고 나온 듯한 강타에 과감한 강서브로 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다소 거만해 보이는 세리머니까지 아가메즈는 여러 면에서 돋보였습니다. 삼성화재도 레오가 양팀 최다 40점을 올렸지만 박철우 없이 홀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성민까지 9득점으로 힘을 보탠 현대캐피탈이 7연승을 거두고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모비스가 11득점 도움 7개를 기록한 신인 이대성을 앞세워 전자랜드를 20점 차로 대파하고 홈 8연승, 선두 SK에 반경기 차로 접근했습니다. 오리온스도 장재석의 인상적인 15득점 활약으로 LG를 꺾었고 삼성은 KCC를 물리쳤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의 이벤트 게임에서 감독과 코치들이 겪은 벌칙 아닌 벌칙. 평소 코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요 일주일간 추위가 잠잠했죠. 이번 주 초반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1도, 한낮에는 6, 7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수요일쯤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 서울 아침 수온주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도 비교적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일부 지방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고기압 영향권에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육지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 전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남 지방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 작은 불씨 하나에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춥기도 춥고 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베이징과 홍콩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 도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리와 로마에선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뉴욕과 토론토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